안녕하세요, 민입니다. SBS 금토 드라마 귀궁이 벌써 9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예고편 보셨나요? 짧지만 말 그대로 폭탄급 떡밥들이 쏟아졌습니다. 구해줘, 강철아.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여리의 절규, 강철의 붉은 문양, 그리고 김봉인의 충격적인 대사까지. 이제 단순한 로맨스도 귀신 퇴치극도 아닙니다. 9화부터는 진짜 운명과 생존을 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예고편 속 장면들을 3개의 키워드로 나눠 분석해 볼게요. 9화 예고는 여리의 다급한 외침으로 시작됩니다. 구해줘, 강철아. 이 대사는 단순한 도움 요청이 아닙니다. 장면을 보면 여리는 땀에 젖은 얼굴로 혼란스러운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봅니다. 눈은 초점이 없고 입술은 떨리며 배경음은 점점 음산하게 바뀌죠. 이건 드라마에서 자주 사용되는 빙의 또는 영적 저주의 전형적 연출입니다. 이전까지 여리는 귀신을 보는 쪽이었지만 이젠 그 귀신에게 직접 위협받는 쪽으로 포지션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리 혼자 있는 공간 뒤편에 어렴풋이 나타나는 그림자입니다. 실루엣만 등장하고 말도 하지 않는 그 존재. 팔척귀? 풍산? 아닙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존재, 살귀의 실체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살귀는 지금까지 이름만 등장했을 뿐 실체가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하지만 이번 예고에서는 마치 감시자처럼 여리를 멀리서 바라보는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여리의 몸이 서서히 굳어갑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목소리도 점점 사라지는 듯한 흐름. 이건 흔히 말하는 귀신에게 잠식당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바로 여리의 핏줄, 즉 그녀의 출생의 비밀이 연결돼 있다는 암시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살귀는 왜 하필 여리를 노릴까요? 여리는 귀신과 연결된 혈통이다. 아니면 그녀 안에 무언가를 봉인하고 있다. 혹은 살귀의 과거와 연결된 전생을 가졌을 가능성. 이 3가지 중 어떤 것이든 이제 여리는 단순한 귀신 보는 캐릭터가 아닙니다. 귀신에게 필요한 존재, 혹은 귀신이 꺼내고 싶은 존재로 설정이 강화되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 강철은 이 위기 상황에 함께 있지 않습니다. 예고에선 여리가 위협을 받는 순간 강철은 전혀 다른 공간에 있습니다. 지켜줄 수 없는 거리. 너무 늦은 도움. 도착했지만 이미 사라진 그녀. 이건 드라마에서 자주 쓰이는 감정 유발 장치입니다. 시청자에게 답답함, 안타까움, 분노를 동시에 유발합니다. 그리고 강철의 감정 폭발 능력 각성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되죠. 여리의 위기는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녀의 정체성과 기억이 모두 뒤바뀔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만약 살귀가 여리를 빙의시킨다면, 여리가 자신을 잃고 살귀의 인형처럼 조종당하게 된다면, 시청자 입장에서 충격적이면서도 전개상 매우 큰 임팩트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여리의 눈빛. 처음에는 공포에 질린 눈, 하지만 예고 마지막에는 잠시 그 눈이 무표정하게 정지된 상태로 클로즈업 됩니다. 이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살아있지만 의식이 사라진 상태. 혹은 이미 다른 존재가 그녀 안에 들어왔다는 상징. 이 장면으로 인해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여리 빙의설, 여리 정체 폭로설, 여리 잠시 사망설까지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구해줘, 강철아. 여리의 목숨이 진짜 위태로움. 정체불명의 그림자 살귀의 실체 첫 등장. 여리의 피와 연결된 전생저주 떡밥. 강철은 현장에 없고 구조는 지연됨. 마지막 장면 여리의 의식이 사라지거나 다른 존재로 대체된 암시. 예고편 중반 강철은 무릎을 꿇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등장합니다.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손을 바라보는 그 모습. 처음 보면 능력을 잃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8화까지 강철은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바로 그 순간 강철의 손바닥에 붉은 문양이 떠오릅니다. 이건 매우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귀궁 세계관에서 붉은 빛은 단순한 피, 상처의 의미를 넘어서 신성, 계승자, 각성의 코드를 상징합니다. 즉, 강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능력의 소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능력의 각성 과정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강철이라는 캐릭터의 지난 흐름을 복기해봐야 해요.
그는 처음부터 퇴마사로 등장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귀신과 싸우지 못했죠. 풍산에게 휘둘리고 퇴마 도구를 다룰 줄도 몰랐으며 자신이 가진 신의 후계자라는 정체성조차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열이가 위험에 처하고 그녀의 절규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강철은 달라집니다. 이건 매우 전형적인 히어로 각성의 공식입니다. 고통받는 사랑하는 사람, 그 앞에서 무력한 자신, 그로 인한 분노와 결심, 봉인됐던 힘의 폭발. 예고편에서 강철의 손에 떠오른 문양은 이제껏 등장하지 않았던 시각적 효과입니다. 즉, 이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스토리상 완전히 다른 능력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특히 강철의 주변 배경이 흔들리고 카메라가 아래에서 위로 치솟듯이 움직이는 연출은 그가 이제 곧 싸울 준비가 되었다는 걸 시청자에게 강하게 전달합니다. 그가 문양을 확인한 뒤 다시 눈을 치켜뜨고 어딘가를 바라보는 장면. 그 눈빛은 확실히 바뀌어 있습니다. 공포와 회피에서 분노와 결단으로 바뀐 눈. 그는 이제 도망치지 않습니다. 열의를 지키기 위해서, 살기와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신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는 스스로를 믿기 시작한 전사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해석이 가능합니다. 붉은 문양은 단순히 신의 계승자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일까요? 아니면 열의와의 감정이, 즉 사랑이 만들어낸 힘일까요? 귀궁은 사실상 감정 능력이 연결된 세계관입니다. 슬픔이 클수록, 분노가 강할수록 신의 힘은 더 크게 깨어납니다. 강철은 열의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망 속에서 자신도 몰랐던 힘을 일깨운 겁니다. 결국 이번 예고는 말합니다. 강철, 이제 도망치지 마. 싸워야 해. 그리고 강철은 마침내 칼을 쥔 듯한 손동작을 합니다. 마치 퇴마 도구를 직접 만들어내는 듯한 제스처죠. 그 장면은 단 1초 남짓이지만 구화에서 강철이 살귀와 직접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보여줍니다. 혹은 강철이 열의를 향해 달려가는 구조로 진행된다면 그는 그 붉은 문양을 통해 살귀가 씌인 열의를 제압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투가 아닌 감정과 이성 사이의 선택을 상징하는 전개가 되겠죠. 사랑하는 열의를 해칠 수 있는가? 귀신이 된 열의를 봉인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열의를 믿고 구할 것인가? 이건 단순한 능력 싸움이 아니라 강철이 퇴마사에서 인간으로 거듭나는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강철은 능력을 잃는 게 아니라 각성 중 붉은 문양신의 계승자라는 시각적 상징. 감정이 폭발하면서 봉인된 힘이 깨어남. 구화에서는 강철의 직접적인 전투 오구조 장면이 등장할 가능성. 열의를 살릴 수 있을지 아니면 그녀를 막아야 할지. 그 갈림길에 선 강철의 결단이 핵심.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사건의 연결고리이자 이번 예고편에서 가장 강력한 떡밥. 넙덕년 핏줄이라고. 김봉인의 이 한마디를 중심으로 열의의 정체와 궁안의 균열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번 구화 예고편의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자 스토리를 완전히 뒤흔든 대사.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넙덕년 핏줄이라고. 이 대사는 예고편에서 아주 짧게, 그것도 김봉인이 혼잣말처럼 뱉는 장면으로 등장하지만 그 파급력은 상당합니다. 지금까지 열의는 귀신을 보는 능력자였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흔들리기도 하는 평범한 주인공처럼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김봉인의 이 말 한마디로 그녀의 출생, 혈통,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확장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장면에서 김봉인의 표정은 놀람보단 확신에 가깝습니다. 드디어 알게 됐다가 아니라 역시 그 피었군 같은 뉘앙스. 즉, 그는 열의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고 이제 그걸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열의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경계받는 걸까요? 지금까지의 떡밥들을 정리해보면 열의는 어릴 때부터 귀신을 보는 능력을 가졌고 그녀를 둘러싼 인물들이 자꾸 사라지거나 죽었으며 신과 귀신 양쪽 모두에게 끌리는 존재로 암시돼 왔습니다. 이걸 단순한 운명이나 능력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죠. 결국 열의 안에는 무언가 더 깊은 피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럼 김봉인이 말한 핏줄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능성 1. 열의는 살귀의 후손. 살귀는 지금까지 본체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살귀가 과거에 인간과 연을 맺었고
그 피가 지금까지 내려와서 여리에게 도달했을 수도 있다는 설정. 가능성 2. 여리는 신의 혈통. 반대로 여리는 귀신을 없애기 위해 선택된 신의 딸일 수도 있습니다. 김봉희는 그걸 알고 오히려 제거하려는 쪽에 서 있는 인물일 수도 있죠. 가능성 3. 여리는 살귀와 신의 피가 동시에 흐르는 혼혈. 이건 극단적이지만 아주 흥미로운 설정입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모두 그녀를 노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김봉희는 단순한 궁궐 내 권력자라기보다는 살귀나 팔척귀 쪽과 연결된 인간 대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귀신과 손을 잡았지만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는 자. 실제로 예고편에는 김봉인이 여리에게 무언가를 강하게 말한 뒤 내관들과 궁녀들이 눈을 돌리며 수군거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는 여리의 정체가 궁궐 안에 퍼지는 전환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장면이 단순한 드러남이 아니라 배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리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점점 고립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살귀는 더욱 가까이 다가오겠죠. 또 하나, 살귀는 단순히 사람을 공격하는 존재가 아니라 약한 틈으로 파고들며 서서히 잠식하는 존재입니다. 여리가 정체를 들키고 신뢰를 잃고 모든 사람에게서 의심받을 때가 바로 빙의되기 가장 쉬운 순간입니다. 그럼 강철은 이 상황에서 어떤 입장일까요? 예고에서는 강철이 여리를 향해 고통 속에서 손을 뻗는 듯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여리를 믿고 지키고 싶지만 주변에선 그 아이는 귀신의 딸이라는 말이 돌아다니고 내부에서조차 강철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겠죠. 여기에 강철이 각성한 붉은 문양까지 더해지면 그 문양은 귀신을 정화하는 힘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여리를 해칠 수도 있는 위험한 능력입니다. 결국 강철은 선택해야 합니다. 여리를 믿고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인가? 아니면 그녀를 막아야 할 대상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게 바로 구화의 핵심 갈등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인물, 바로 김봉인입니다. 그는 여리를 향해 감정도 연민도 없이 핏줄이 문제야. 지금 없어져야 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계획된 제거 작업일 수도 있어요. 정리하자면 넙덕년 핏줄 여리의 출생떡밥이 본격 터진 순간 김봉희는 이미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감시 중. 궁 내부에서 여리는 고립되며 살귀의 타겟이 됨. 강철은 여리를 믿을 것인지 봉인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 구화는 이 모든 흐름이 충돌하는 회차가 될 가능성이 큼. 지금까지 귀궁 구화 예고편을 분석해봤습니다. 여리의 절규, 강철의 각성, 김봉인의 폭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는 이번 화는 단순한 귀신 퇴치극이 아닌 진짜 스토리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여리는 누구이고 강철은 무엇을 선택할지 살귀는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지 모든 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죠.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분석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구화 본방 리뷰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민이었습니다. 안녕.